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내용 정리 이어가는데 잠깐 우리 7페이지 좀 볼까? 그 개념 프린트의 7페이지 잠깐 보면은 거기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런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면서 판별식을 a제곱 마이너스 4b라고 놓고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더라고. 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아, 이렇게. 알겠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를 좀 붙이세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합니다. 알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내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 자, 그리고서 다시 3페이지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내용 정리 이어가는데, 오늘 이제 내용 정리는 그 켤레근과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내용 이제 남았단 말이야. 근데 요 내용 정리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우리 그 복소수를 정리하면서 수에 대한 체계를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수 체계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앞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의 내용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러고 시작을 할게요. 알겠지? 자, 먼저 우리 그 수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잡아보자면은 먼저 복소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 자, 복소수의 뜻은 a 더하기 b i 형태였고 a, b는 실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a, b는 실수.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복소수를 갖다가 또 두 가지로 나눠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실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허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a 더하기 b i 형태에서 b가 0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허수 단위가 0이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허수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실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둘로 나누어 보면은, 자, 얘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유리수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배운 무리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겠지, 그지? 자, 유리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뜻을 갖다가 좀 보면은 기하분수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기하분수 형태다 보니까 mn은 서로소가 되는 거고 분모 m 값은 0이 되면 안 돼,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무리수라고 하는 게 이거 조금 이따가 정리하고, 자, 유리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면은, 자, 유리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정수로 분류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정수를 또 이제 우리가 나눠보자면은, 정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정수는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은, 양의 정수, 자,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겠다. 부호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 0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분류가 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가 이제 여기 유한소수 이렇게 나와. 유한소수. 그럼 다른 하나를 우리가 뭘로 생각하냐면 보통은 무한소수로 생각하는데, 얘들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 유리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면서는 순환소수도 같이 배웠지, 그지? 그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무한소수.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뭘로 분류를 하겠다. 이것을 이제 유리수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무리수의 뜻이 뭐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말하는 거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수 체계가 분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수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자, 순허수라고 하는 것과 순허수가 아닌 허수. 자, 순허수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이 꼴에서 a가 0이 되는 형태. 자, 여기서는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남아있는 형태.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수의 전반적인 체계라고 보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머릿속에 요 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조건상에 이제 조건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알겠지?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복습 한 번만 하고 남은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형태에서 a가 0이 아닌 형태. 이걸 갖다가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a가 0이 되면 이게 실제적으로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a가 0이 아닌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하겠다가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은 2차 방정식의 이제 풀이 방법.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이제 첫 번째 배웠고, 그 풀이 방법 두 가지로 이제 나눠가지고, 자, 하나는 근해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인수분해가 있었다. 물론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완전 제곱으로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에 의한 풀이법도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배웠던 내용이 뭐가 될 거냐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인수분해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지? 식을 갖다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뭘 배웠냐면은 근과 계수라는 것의 관계. 자, 이런 내용을 배웠고, 자, 네 번째로는 이제 판별식 이렇게 배웠지, 그지? 판별식. 자,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 공식을 우리가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다가 써놓은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a의 x-알파, x-베타 는 0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다라고 배웠지, 그지? 이렇게 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펼쳐주게 되면은, 자, 두 군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두 군의 곱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a분의 c가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도 배웠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기 위에 있는 계수 a, b, c가 모두 다 실수라는 사실. 자, 얘네가 이제 실수라는 사실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는 계수가 실수가 아니어도 되냐? 아니어도 돼. 알겠지?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계수가 실수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데, 판별식은 계수가 반드시 실수인 경우만 써먹겠다.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 되면은 중근인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즉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 가면은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그 2차 함수에서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쓰일 거야. 어떻게 쓰이는지는 미리 얘기를 좀 하자면은, 얘들아, 판별식이 뭘 판별하는 식이라고 그랬지? 판별식이 뭘 판별하는 식이라고 그랬어? 근의 개수가 아니지. 실근의 개수라고 그랬지, 그지? 반드시 요거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실근의 개수인데, 얘들아, 이 실근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은, 요거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교점?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교점이 돼. 그래서 2차 함수하고 x축의 교점을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 판별식이라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다음 시간 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요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울 내용, 혈례근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자.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a, b, c가 실수일 때, 자, 실수에다 먼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자, a, b, c가 실수, 다시 말하면은 개수가 실수가 되는 2차 방정식이야. 개수가 실수가 되는 2차 방정식에서, 자, 거기 p 더하기 qi, p 더하기 QI에서 PQ는 실수, I는 이제 허수단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이것을 근으로 갖는단 말이야. 허수인 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지? 얘들아, 여기 보면은, 개수가 실수일 때 허수인 근을 갖겠다, 이런 얘기야, 그지? 개수가 실수일 때 허수인 근을 갖게 되면은, 자, 그 켤레복소수인 P-QI라고 하는 것도 근이 된다라고 쓰시면 돼, 거기. 박스 안에다가 P-QI,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 B, C가 무리수가 될 때.
자, ABC가 무리수가 될 때 P 더하기 Q 루트 M을 근으로 갖는다. 무리수인 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지? 자, 이것을 이제 근으로 갖는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 우리가 또 뭘 하나 보면 되냐면은, P 마이너스 Q 루트 M, 그러니까 무리수 부분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지? 자, 이것을 이제 근으로 갖겠다. 얘가 이제 켤레근에 대한 얘기가 될 거야.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으로 갖겠다. 자, 켤레복소수를 근으로 갖고,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아유, 무리수라고 써놨어. 개수가 유리수가 되는 경우에는, 무리수인 근을 가졌을 때 무리수의 이제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이런 이제 켤레수를 근으로 갖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리 근의 공식을 좀 이용해 볼까? 근의 공식.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이렇게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루트라고 하는 부분 보이지? 이렇게 루트, 그지? 자, 여기 루트라고 하는 이 기호가 있는데, 루트 앞에 부호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얼마 더하기, 루트에 이제 얼마, 이런 모양하고, 또 얼마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부분에 부호가 반대인 근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부탁할게. 그 의욕 없는 어떤 표정만 짓지 않도록 합시다. 알겠지? 선생님이 얘기했지. 너네 이 시간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반응하려고 노력해야지 머릿속에 잘 들어가. 알겠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항상 그렇단 말이야.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얘들아, 이런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없어.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이 시간에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집에 가서 복습한다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너네가 복습하기 싫어도 집에 가면 자연스럽게 복습하게 돼. 응? 그러니까 이 시간에 조금만 우리, 선생님이 좀 지금은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좋게 얘기할 때 조금 힘들어도 좀 힘내려고 노력 좀 하고. 선생님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야. 조금 힘들다고 금방 지쳐있고, 조금 졸리다고 금방 졸고 있고,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대답 안 하고 있고. 얘들아, 봐. 보세요. 너네는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 게 당연하긴 한데, 선생님이 왜 잔소리를 하나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너네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은, 이 시간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너네한테 하는 말들을 너네는 내가 하는 말만 잘 따라하면은 성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 시간에 집중을 해라. 집중해서 듣고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봐라. 3일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일주일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한 달 가기 전에 한 번 더 봐라. 그 얘기만 잘 지키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실력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아시겠어요? 자, 보자. 이 켤레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여기 보세요. 개수가 실수일 때 허수인 근을 갖게 되면은 그 켤레복소수도 근으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인 근을 갖게 되면은 자,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그 켤레값도 역시 근으로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켤레근에 대한 성질이야. 좀 이따 이제 문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뭐가 있냐면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하고 나와 있지, 그지? 자, 2차 방정식에 자, 실근의 부호. 자, 이런 부분을 봅시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갖다가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물론 얘네는 실근이 되는 거고, 그지? 두 실근을 갖다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 첫 번째 내용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두 근이 자, 모두 양수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맞습니까? 첫 번째 내용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때고 나와 있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뭘 따지는 거냐면, 얘들아, 여기 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두 근의 합이지, 그지?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의 부호가 뭐가 되겠어? 둘 더해버리면 양수인 거 두 개 더했으니까 부호가 뭐가 돼? 그렇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2분의 곱. 자,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도 부호가 뭐가 되겠어? 그래서 양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우리 왜 복소수에서 요거 배웠죠? 양수, 음수 해가지고 부호를 따지는 거는 허수에선 따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실수에서만 따지는 거라 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근을 갖겠다?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갖겠다. 실근을 가질 조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겠지, 그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두 근이 자, 모두 음수가 된다. 자,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자,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을 거고,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두 근의 곱은 0보다 어떻게 되겠어? 얘는 0보다 크겠지, 그지? 자, 판별식은 어떻게 될까? 판별식은 어떻게 돼? 0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얘들아. 이거 음수니까 얘도 실근이잖아, 실근. 그지? 실근이니까 얘도 어떻게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얘는 근의 부호하고, 판별식은 근의 부호하고는 관련이 없지, 그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실근이 몇 개냐?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돼. 요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은근히 실수를 많이 해. 자, 요거 조심하시고. 자, 세 번째. 두 근의 자, 부호가 반대가 된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그러면은 얘들아, 두 근의 합의 부호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면 3하고 마이너스 1 이러면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 3하고 1 그러면 음수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의 부호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알 수 없으니까 조사하지 않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은 자, 부호가 반대니까 어떻게 돼? 0보다 작겠지, 그지? 판별식은 어떻게 되겠어, 판별식은? 얘들아, 부호가 반대면 서로 같은 근이 나올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되지. 그런데 판별식 조사 안 합니다. 조사 안 해. 왜 그러냐면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조건 안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중복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판별식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이게 왜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거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요렇게 좀 채워놓으세요, 거기. 박스 안에다가 요 내용부터 먼저 좀 채워놓도록 하자. 다 썼으면은 요 내용 같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자,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A분의 C가 된다. 그런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A 곱하기 C가 0보다 작으면, 얘들아, 얘가 0보다 작으면은 얘는 A 곱하기 C가 어떻게 돼?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은 A 곱하기 C도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맞아? 왜냐면 양변에 A 제곱을 곱해버리면 되잖아. A 제곱이라고 하는 건 A가 0이 아니니까 얘는 반드시 양수가 될 거고, 그러니까 A 제곱을 곱하면 부등호방이 변하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긴 AC가 되고 여긴 그대로 0이니까 AC는 0보다 작다, 이런 조건을 갖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러고서 이제 판별식을 갖다 볼까? 자, 판별식을 보면 어떻게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AC라고 하는 것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었어.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4가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도 부호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호가 반드시 뭐가 돼?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판별식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포함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유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